재혼 부부구나. 저희가 3년 차지만 그 넷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적었었어요. 너랑 X는 A팀, B팀 편을 나누는 거예요. B를 훈육하는 것과 그냥 훈육하는 건 되게 달랐죠. 그가 이제는 많이 컸는데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막 이러니까 답답했어요, 저는. 아, 뭔지 알 것 같아. 이제 혼나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혼내는 거를 듣기만 해도 되게 무서웠나 봐요. 그냥 나는 못된 계모라는 타이틀밖에 없는 것 같다고. 아, 야, 너랑은 진짜 안 되겠다. 그냥 그만하자.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아, 두 번째 이혼은 안 된다. 저는 김슬기의 남편 올해 44살 유현철이라고 합니다. 네, 네. 네. 저희 재혼 3년 차 이제 김슬기입니다. 아, 네,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이 두 분이 문제 없으세요? 아까 윤선 선생님? 나오시는데 막 웅성거리셔서 아이, 저는 아유, 이미 딱 진짜. 보자마자 네. 옥순이에요. 맞아. 나는 솔로 옥순이래요. 맞아. 예, 그리고 또 이분은 또 그 타방송에서 돌싱글즈, 돌싱글즈. 예, 거기서 아.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. 하신 분인데 두 분은 어떻게 어떻게 만나셨어요? 만나셨어 진짜? 용기 있는 이제 남편이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네네. 메시지가 와서 연락을 좀 하다가 네네. 네, 이제 같은 양육자끼리의 이제 좀 뭐 고민이나 공감대 이렇게 하다가 좀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. 아니 근데 두 분 다 이 자녀가 있다 맞아요. 보니까 이 재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결혼은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? 맞아요. 일단 저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일단 저한테 가장 큰 목표였다고 생각해요. 아이와 둘이 지내다 보니까 저 처음부터 1년 정도 만나면 우리는 재혼을 목적으로 만나보자라고 네.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1년 정도. 근데 남편분과 아내분 그동안 이 양육 스타일이 좀 다르셨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충돌하거나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뭐 밥을 되게 잘 먹어요. 그래서 되게 토실토실한데 딸은 사실 이렇게 먹는데 흥미가 많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빠는 항상 이제 딸이 먹는 거에 되게 항상 큰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. 잘 먹지 않으니까. 근데 저는 이제 그 나이 때면 이제 스스로 혼자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는 아이를 뭐 따라다니면서 막 숟가락을 떠서 먹여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?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데 이제 딸은 먹으면 그냥 바로 씩 일어나서 가버려요.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가 안 돼, 못하나?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 근데 그 남편분께서 얘기를 듣자 하니 이 가족을 아까 A팀, B팀으로 나누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? 딸아이는 이제 격주로 이제 교섭 면접을 가거든요. 애기 엄마를 만나러. 근데 저희 아이는 가지 않아요. 이제 그래서 아이가 이제 딸아이는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 같이 좀 저는 어디 나들이라도 갔으면 하는 거죠. 근데 그런 게 없고 그 당시에는 오빠가 좀 제가 느꼈을 때는 잠을 많이 잔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아이는 맨날 혼자 그냥 노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빠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그러냐.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빠가 딸이 없을 때 우리끼리 그렇게 뭐 어디를 나가거나 하면 미안하대요, 딸한테. 네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딸이 뭐 저희가 딸을 떼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딸은 엄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러 갔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고 되게 서운했죠, 그때. 왜 A팀, B팀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? 일단 저는 밖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들어가면 딸이 꼭 혼자 덩그러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느 날 이제 딸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기가 되게 사무치다라고 말을 한 번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
맡겨놨지만 가면 딸만 챙기게 되는 거예요. 그 재혼을 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, 일적으로. 근데 와이프의 어떤 좀 그런 방법이나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를 제가 되게 불만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거를 하소연할 때 너가 전업주부잖아. 그거 너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나한테 하소연해? 왜냐하면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되게 좀 전적으로 와이프 탓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재혼했을 때의 아내와 엄마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?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갔을 때 네. 되게 이렇게 화목한 느낌을 와이프가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. 제가 집에 왔을 때 되게 편안한 안정감과 아이들도 되게 밝게 있고 뭔가 집도 깨끗하고 그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. 그죠? 네, 네. 우리가 다 현실도 있고 우리의 또 기대와 꿈도 있는 거니까 아내는 그런 사람인가요? 아닌 것 같아요. 네. 하고 또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. 이제 와이프가 되게 이뻐요. 아, 이쁘죠? 네, 이쁘고. 너무 이뻐요. 아무래도 와이프는 저와 친구나 어떤 그런 여가나 문화 활동이 좀 기준이 달라요. 어떻게 다르죠? 이성 친구도 친구예요. 남사친이 가능한 친구고, 전 그게 안 돼요. 아, 네, 연락도 안 돼요. 어, 실은 제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. 이제 내가 그 남사친이랑도 한번 친해보자. 그래서 그 남사친을 만났어요? 처음으로 만남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. 네. 너무 격없이 친한 모습을 제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. 뭐 볼을 꼬집는다던가 아, 이렇게? 이거 한다고? 손깍지를 낀다던가. 저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남녀 사이의 어떤 친구 사이의 행동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날 이제 핸드폰 번호 바꾸고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. 하나 더 여쭤볼까요? 아내의 휴대폰을 본 적도 있나요? 네, 있어요. 불쾌하지 않아요? 그쵸. 저는 이제 남편한테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되게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. 나도 싫어. 그 안 좋아진 계기가 좀 이것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오빠랑 뭔가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제가 지인들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뭐 전화보다는 근데 뭐 이제 메시지나 이런 걸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신랑이 좀 보게 된 거예요.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? 이제 남편이 가장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. 이럴 거면 혼자 살겠다. 그 이후에 이제 오빠가 사실 이렇게 해서 받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너와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네. 당시에는 저도 이제 오빠에 대한 좀 뭐 신뢰나 좀 마음이 조금 바닥이 나는 상태여서 뭐 알겠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0개월 말하는 거. 아, 그때 그 이후로 10개월 얘기를 안 한 거예요? 네. 그때 사실은 마음 정리를 상당히 했었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럴 수 있었겠네. 실은 제가 그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. 실행에 바로 옮긴 거야? 저는 소송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. 소송이라고 하는 건 재판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. 협의가 아니라 재판으로요? 네,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재혼에 문제로 먼저 싫다고 한 건 너야라고 뭔가 유책을. 유책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
되게 믿은 거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생각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너무 소송까지는, 그거 아내가 알았을 때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요? 아니 그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길래 저도 바로 변호사가 둘이 또 같이 아니, 소송할 만한 일이냐고, 맞- 이게. 배신이란 단어가 이 남편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남편의 문장 완성 검사를 했어요. 그 이야기 속에 남편이 썼던 단어들 중에는 배신이란 단어가 너무 많아요. 남편에게는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혹여라도 우리 삶을 등진다면 이건 역시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이 여인이 동일한 배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에요. 그렇게 쉽게 이리저리 흔들릴 사람 같았으면 아이 데리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. 맞아. 또 한 가지, 우리 남편하고 아내 우리 기질 성격 검사 여기 보면 참 이 지표가 좋은 부분도 있고 조금 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아. 이 부부가 다. 다행이다. 근데 차이점들은 좀 있어요. 제일 먼저는 우리가 흔히 자극 추구 점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일종의 충동성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집 바깥으로 뻗쳐 나가는 힘이에요. 아내는 96점이에요. 얘 어떻게 참고 살아?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반드시 자기 안쪽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. 대신 남편의 같은 경우에는 자극 추구 점수가 47점밖에 안 돼요. 그냥 안정적이면 되는 거예요. 어떤 변수가 더 싫은 거거든요.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게 뭐냐면 이 사회적 민감성하고 인내력이 있는데 남편의 인내력은 얼마냐면 93점이에요. 그래서 사실 남편이 이런저런 요청이 조금 많은 편이죠.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20%밖에 안 하는 거예요. 정말 애를 쓰고 참는 거예요. 이거 알아봐 줘야 돼요. 대신에 아내는 인내력이 16점이에요. 인내력이 16점이에요. 다 분출하시는구나. 16점. 네. 안 참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자극 충동 점수가 높아요. 그런데 그 가운데 인내력이 좀 낮잖아요.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에너지가 금방 올라요.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. 즉석에서 해결해야 돼요. 그래서 속도가 다른 거예요. 그다음에 이 남편이 연대감 점수가 34점으로 낮아요. 그래서 자꾸 이혼을 생각했나 봐요. 그런데 아내가 연대감 점수가 74점이에요.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을 안 가요. 너무 좋아하신다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오히려 도망은 남편이 더 빨리 갈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결혼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연대감이 낮기 때문에 금방 파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녀가 그를 설득할 거예요. 자기야, 여보, 그게 아니고 조금 천천히 가도 돼 라고 아내가 충분히 이 상황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이 복합가족의 형태는 양육의 스타일은 그냥 단일 가족이어도 안 맞아요. 엄마 아버지가 다. 그냥 우리는 복합가족이라서 조금 더 안 맞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. 근데 보니까 두 분이 다 링이 없더라고요, 반지가. 그래서 말씀드립니다. 하나, 반지 맞춰라. 두 번째, 그 반지 결혼식에서 꼈으면 좋겠어요.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회적 승인 과정입니다. 그리고 약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습니다. 참 놀랍게.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아이들도 우리도 매번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남편에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휴대폰 확인하지 말아요. 더 불안해질 거예요. 맞아. 진짜 그건 아니야. 그거 안 돼. 아내는
남사친을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신체 접촉은 어떤 배우자가 있어도 불쾌했을 거예요. 그건 깻잎 떼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둘 간에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을 배신하는 일, 이 일은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없어요. 이제는 없을 거예요. 없을 거예요. 그죠? 남편이 듣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. 남편에게 눈 바라보고 난 당신 배신하지 않아. 난 당신 사랑하며 살 거야. 얘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배신하지 않을 거야.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. 고마워. 야.